네, 안녕하세요. 기본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무승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비문학이라 약간 설레고 긴장도 되는데, 네,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수소 전기차의 연료 전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 관련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친환경차가 어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부터 여기부터는 방법이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수소 전기차 찾아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여기부터 나오네요. 수소 전기차는 엔진 없이 모터를 사용해 전기 에너지로만 달리는 차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전기차는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수소 전기차 나오죠. 수소 전기차는 연료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전지를 통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동력원으로 먼저 쓰고 가겠습니다. 고2 2등급 이상으로 설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도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지문 분석한 이후에 보기 분석 들어가고 선지 분석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 계속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너지만 달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딱 하고 여기 읽고 있었죠. 자, 저장된 수소로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변환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차량 구동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수의 연료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가로로 쌓아 만드는데 이를 스택이라고 한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는 저장된 수소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공기 속에 산소가 만나 일어나는 산화 과정과 환원 반응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산화 환원 반응 과정에서 한번 와야 됩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내가 제대로 읽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산화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내어주는 것을 이라고 하고 환원이란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질이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것을 이온화라고도 하는데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걸 읽으면서 바로바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나오는 중성자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플러스가 모여 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가 퍼져 있다라는 거 정도로 이 정도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어준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재민 선생님 혼자서 내어줄 수 있나요? 단 하나의 물질로 내어줄 수 없죠. 그러면 2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럼 학생들은 여기서 이거는 A 정도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B 정도 되겠다라는 거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 정도 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산화를 볼 때 학생들은 떠올려야 됩니다. 산화는 마이너스를 내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산화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는 이걸 받고 있으니까 환원이겠구나 라는 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찬원 선생님, A 물질은 산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이온일까요? 지금 네, 양이온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물질은 환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물질인지, 어떤 이온인지 아실까요? 음이온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온화라고 한다까지 알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학생들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의 머릿속에 여기까지는 생각이 가야 된다. 이 상태에서 밑에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전기차는 백금을 넣은 촉매와 고분자 전해질막을 지닌 연료 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연료 전지에 비해 출력이 크고 저온에서도 작동이 되며 구조도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료 전지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사용되는 촉매에 들어가 있는 백금은,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은 촉매 백금으로 되어 있다. 그 백금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산화 반응을,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을 활성화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두 극은 사이에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은 이제 양이온의 이동을 돕고 음이온의 전자 이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하나 그렸으니까 여기 옆에 하나 더 학생들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은 그림 하나 그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물질의 이물질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과 여기 마이너스 극이 있다. 자, 그럼 이 플러스 극에서 우리가 촉매로 들어있는 백금했고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학생들은 수소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극과 자, 우리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저희가 산소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창현 선생님, 혹시 여기 수소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 여기 산소 환원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물질이 있다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래서 산화에서 환원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지점까지는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또 저희가 보면은 가운데에 고분자 전해질막이 있다. 이 고분자 전해질막이 있는데 그럼 분자는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 고분자 전해질막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자, 여기서 혹시 이재영 선생님 고분자 전해질막이 뭐라고 하고 있죠? 네, 강찬 선생님 혹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설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건 도와주는데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는 건 막아준다. 네, 그렇죠. 지금 이 마이너스 전자가 이동하는 건 억제하고 있으나 여기서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은 양이온이 이동하는 거는 그렇게 억제하지 않나 돕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럼 플러스는 바로 직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어떻게든 돌아서 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학생들은 다음 지문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자,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에 생성되는 과정은 수소를 지정한 연료 탱크로부터 수소가 마이너스 극으로 그리고 공기 유입기에서 유입되는 외부의 공기 속에 산소가 플러스 극으로 공급되며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 산소 공급될 것이다라는 것도 앞에서 읽었던 거 그대로 확인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 공급되는 수소는 촉매 속의 백금에 의해 수소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되고 라고 나옵니다.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됐다. 그 다음에 수소 양이온은 고분자 전해질막을 통과해 플러스 극으로 그리고 전자는 외부의 회로를 통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려운 학생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근데 이것도 생각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은 계속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글이고 에너지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에너지 내는 거 나왔죠. 네, 전자가 외부 회로로 흐르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게 앞에 많은 추가 설명이 있다고 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이걸 원하는 글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데 생성된 전기 에너지는 모터로 전해져 동력원이 되고 일부는 배터리에 축전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외부 회로를 통해 이동해 온 전자와 결합해 산소 음이온이 된 후 수소 양이온과 만나 물이 되어 외부로 배출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소가 들어가 있었죠. 수소가 들어가면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얘는 환원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이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는 바로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죄송해요. 마이너스는 바로 질러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넘어간다. 이 회로가 어디였다? 자, 강창현 선생님 혹시 이 회로가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외부에 있다고 해서? 외부 회로. 네, 외부 회로입니다.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뒤에 이렇게 이동하면은 자, 처음에는 원래 전자가 먼저 온답니다. 그래서 전자가 플러스와 만나니까 얘는 혼자 남죠. 마이너스 혼자 남으니까 얘는 산소 음이온이 된다. 이 음이온으로 있다가 누가 들어온다고 합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양이온이 음이온으로 들어와서 뭐가 되냐? 물이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물이 돼서 외부로 배출된다. 라는 그림까지 학생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그림이 나와야 이제 학생들이 나는 어느 정도 글을 읽었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부분은 문제와 상관없는 부분이라서 넘어갔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수소 전기차의 연료 전지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걸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서통현 선생님 열심히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강창란 선생님, 네, 강창란 선생님, 자, A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A는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A요? 이쪽에 마이너스. 네, 여기 마이너스 극입니다. 자, 그럼 플러스 극은 D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고분자 전해질막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위에 외부 회로는 D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계속. 네, 이렇게 하고 표시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해석 3분 잡고 하겠습니다. 네. 영어가 이렇게 영어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3분 잡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A와 B에 들어있는 금속은 각각 수소와 산소 이온화를 촉진하겠군. 너무 당연한 선지로 1번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B를 통해 전자가 흘러가는 이유는 C가 전자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당연히 이걸 읽은 학생이라면 여기서 억제되겠구나 하고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C를 통과하여 D로 이동하는 수소 양이온은 A에서 전자 1은 수소이겠군. 여기서 지금 전자 잃고 있죠. 얘 전자는 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2은 양이온만 잃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도 3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4번. 자, 이 4번이 좀 중요합니다. 자, A와 D에서 분리된 전자는 B에서 만나 에너지를 생성하겠군. 학생들이 이거 틀리고 안 나오잖아요 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네들만 챙깁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알고 있죠. 어떻게 돼서 A에서 전자가 B를 통해서 흐르면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 되겠습니다. 4번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까지 해설하겠습니다. 자, 5번 선지에서 D에서는 수소 양이온과 산소 음이온이 결합하여 물이 생성되겠군. 산소 음이온, 수소 양이온이 결합하여 물이 생성된다 라는 것도 적절한 선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지문 올려주시겠습니까?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하위권 학생들과 특히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의 대상으로 살짝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올려주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서 여기까지는 그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는 거다. 사실 전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하이브리드 차 3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1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지금 좀만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무 감각 없이 이것도 똑같은 거구나 흘리듯이 읽어버리면은 이거 문제 나올 거라는 거를 다 대놓고 여기서 얘를 이 정도나 썼는데 이 수소 전기차에 대한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학생들이 그냥 글을 안 읽겠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학생들이라면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하위권 학생들일지라도 이걸 알아야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독해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율과 난이도 잡아보겠습니다. 출제율은 제가 어렴풋이 말한 것 같은데 이 지문을 낸 이유 자체가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웬만하면 출제된다. 4.5에 5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잡겠습니다. 난이도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조금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 시험에서 꽤나 많이 틀렸던 문제라서 사실은 과학 지문을 학생들이 가장 마지막에 풀고 그 중에서도 보기 지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 때문에 이게 3 정도로는 잡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풀고 기피하는 거 빼고라고 한다면 저 정도로 지문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걸 놓쳤다, 안 읽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수능을 안 보겠다 정도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항상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발음
가끔가다 씹히는데 그것 좀 조심하시면 돼요. 내용 그 비문학은 모든 수업이 다 그렇지만 특히 비문학은 이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셔야 하는데 그 부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하나 그 문제를 푸실 때 보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보기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건 되게 좋은데 저는 뭐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걸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인식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보기를 봤을 때 보기를 보는 순간 A, B, C, D가 뭔지 바로 판단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학생들한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글이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나잖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이 수소자동차와 관련된 지문이 아이들이 3년 동안 딱 한 번 볼까요? 이 질문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지식 같은 경우는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공부를 할 때 이 지문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은 이 관련된 내용을 내가 배운 지식을 쌓는다라는 느낌으로 가라. 이게 이 글은 그대로 나오지 않지만은 다음에 다른 글을 읽을 때 비슷한 글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게 뭘로 이어질 것 같으세요? 그 내가 아는 게 나온다라는 부분이. 그게 빠른 독서 예, 빨라집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문제를 풀고 맞췄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까먹더라도 기억은 그러니까 재생을 실패하는 거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극하는 표현이 나오면 분명히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정우 선생님